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자, 제3지대에 있던 군소 정당들이 드디어 통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당명 문제 때문에 합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준석이가 아마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이 당명을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당명 가지고 이게 막판에 깨질 수도 있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자, 당명 때문에 깨지면 되겠냐 해서 본인이 그 새로운 미래 이름을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개혁신당으로 해서 4개의 그 소그룹이, 정치 그룹이 드디어 합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워낙 정체성이 다른 이런 인물들이죠.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총선은 다가오는데 이대로 지금 각계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있다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지금 보면은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뭐 정책 하나 제대로 내놓는 게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지도도 정체돼 있거나 줄어드는 이런 양상이 좀 계속 나타나 왔습니다. 다시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총선에서 뭐 마이크 들고 외쳐봐야 누가 그 유권자들이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그 위기 의식을 아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이들이 단일화된 정강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뭐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시간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정강 정책도 짬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짜집기 해서 정강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고, 가장 큰 역시 난제는 이 지역구 그다음에 비례 나갈 이제 후보들을 뽑는 것인데, 자,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선정할 것이냐, 특히 비례는 순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구 후보는 어느 당에서 어느 지역에 누가 나가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양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난한 문제인데 이제 급하다 보니까 뒤늦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합당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합당이 됐는데, 정작 중요한 그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이들이 내부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합당을 하기로 했으니까 뭐 내부에서 정리를 해서 후보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낸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이제 기존의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민주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단순 합계로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2% 4%인데 합해서 6%가 아니라 뭐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뭐 이들로서는 더 바랄 나위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치 지향점이 다른 이런 자들이 지금 그냥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 따지지 말고 좀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이 또 이탈해서 나가게 되면은 이 지지도에서 혹시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단일화된 하나의 정당이 됐을 때, 자, 국힘과 민주당에서 혹시 일부 어떤 지지도가 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인데, 국힘에서 뭐 지금 상황에서 더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이미 빠져나갈 지지층은 다 빠져나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제3지대 수치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한 지지도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문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역구가 굉장히 많죠. 지금 지난번에 싹쓸이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가 엄청나게 많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공천 작업에서 뛰쳐나올, 공천 결과에 불만을 품고 뛰쳐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고, 이 신당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이 서울과 수도권에도 좀 후보를 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호남표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이 지지층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사실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것이 전망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판에 몰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놀라운 어떤 지지도 상승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맡고 나서 한 달 좀 지나고 이런 시점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있다가 충돌이 잘 해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2주 정도 이렇게 지난 시점부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가 눈에 띄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스윙 보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이 충청에서 이 세 곳에서 지금 놀라운 어떤 지지도 상승이 거의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지지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어느 특정 하나의 언론사 또는 어느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복수가 아니라 한 3곳, 4곳 정도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쏟아져 나온 이런 그 여론조사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상당히 지금 폭발하고 있고, 뭐 호남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남은 국민의힘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서울과 경기, 인천, 충청에서 어느 당이 더 가져가느냐, 이것이 이제 승패를 가르는데, 지난번에 21대는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싹쓸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 정반대의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우위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YTN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이번에 27대 37로 국민의힘이 10%포인트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붙은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NBS 조사, 이 국민의힘이 33에서 37로 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주 만에. 근데 민주당은 30에서 30 그대로 와가지고 지금 37대 30이 돼가지고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눌렀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급변했다. 이런 정당 지지도 조사가.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뿐이 아니고, 자, 요거는 이제 매일경제하고 MBN,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데인데, 여기도 보면은 국민의힘이 34,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27 해가지고 역시 7%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차범위 바뀝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기관들의 조사에서 바로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조사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대전, 세전, 충청, 인천, 경기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각 당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과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보면 자, 지금 서울에서 MBS 조사에 의하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28로 해가지고 무려 12%포인트가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도 지금 44대 27로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오차범위 훨씬 벗어난 것이죠. 그다음에 인천, 경기는 그동안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던 것인데 이 NBS 조사에서 보면은 거의 붙었습니다. 32대 33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놀랍다.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이 놀랍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경기, 인천도 보면은 이 민주당은 37대 33은 오히려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NBS 조사에 의하면 인천, 경기에서 국민의힘은 22에서 32로 역시 10%포인트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인천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 이곳에서 이렇게 붙은 걸로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자, 이렇게 민주당이 35에서 25에서 27 이렇게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25에서 44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윙 보터 지역인 충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은 뭐 여기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는 게, 서울은 거의 뭐 모든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이 모든 조사 기관에서 앞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런 거 충청이나 인천, 경기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제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특히 경기, 인천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말도 못하게 공을 들였어요.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그 다음 날은 바로 또 수원 반도체 현장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있어갖고 분당을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구리 전통시장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구리를 방문한 다음에 김포를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또 어떤 경기 분도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 경기도 북부에 있는 분들이 절대 소외되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상당히 저는 현명한 이런 대국민 약속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GTX 신설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최근에 민생 사면,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민생을 보듬는 이런 정책을 내고 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와 인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경쟁하듯이
거의 모든 특히 이 선거에서 접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이제 수도권 편입, 이것이 큰 관심사가 있는 그런 지역들 해서 뭐 수원, 뭐 분당, 또 성남, 김포, 구리, 하남, 뭐 하남에 들어갔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서서히 이게 지지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충청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월 한 달 동안에 충청을 5번을 방문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자신과 충청 간의 그 연고, 이 부분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짧은 기간에 고무적인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